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소제목은 이제 표절 예방을 위한 연구자의 태도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연구자는 학술지나 단행본 등의 자신의 연구 결과를 글로 써서 게재함으로써 자신의 업적을 인정받는다. 연구자는 보통 학술적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이때 연구 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즉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 과정이나 내용을 조작, 과장, 축소, 왜곡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성과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이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독창적이고 선구적인 연구를 했다고 해도 윤리적인 글쓰기를 해야 진정으로 그 가치가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술적 글쓰기에서 연구 내용의 독창성이나 참신성도 중요하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인 글쓰기란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 윤리 전문가인 로이그 교수도 강조하고 있듯이 연구자에 의해 생산된 결과물이 초고, 책, 논문, 보고서 등 어떤 형태일지라도 글로 생산된 결과물의 저자가 그 결과물의 유일한 독창적 저자이며 그가 다른 사람의 텍스트나 아이디어를 빌려올 때는 기존에 확립되어 있는 학문적 관례에 따라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한다. 는 게 지금 윤리적인 글쓰기다. 윤리적인 글쓰기의 기본 원칙이다. 이러한 윤리적 글쓰기는 연구자의 정직성, 정보의 정확함, 전달 명확성에 기초한 글쓰기 중에 이 정직한 글쓰기,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이러한 윤리적 글쓰기에서 벗어난 전형적인 연구 부정행위가 바로 표절이다. 이러한 표절을 예방하기 위해 뭔가 특별한 방법을 멀리서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인용을 할 때 명확하게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표절을 피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표절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아서 발생하므로 자신의 저작물에서 남의 글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할 때는 그것이 타인에게서 빌려온 것임을 인정하고 독자들에게 그 출처를 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시해주면 대부분 표절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표절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2가지. 타인에게 빌려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독자들에게 출처를 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시해주는 것. 이 2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면 표절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까지 본문 내용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칸 넘어가서 166쪽이죠. 넘어가서 활동하기 해서 이해활동 1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표절의 판단 기준에 대해 말해보자. 서울대학교에서는 표절에 대해서 타인의 연구 성과,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에서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이제 표절의 판단 기준으로 세웠고, 미국 같은 경우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연구 결과 또는 단어들을 적절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착복하는 것을 이제 표절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표절에 대한 위의 정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표절이란 요 밑에 칸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행위이다. 이게 좀 길어서 우리 교과서로 돌아가서 160페이지 보면 160페이지 26번째 줄 26번째 줄 26번째 해서 26, 7, 8, 9, 29번째 줄 보면 표절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는데,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고유한 아이디어나 저작물의 내용을 원 저작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는
의도적으로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 것처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학문적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기니까 이렇게 뭐 몇 페이지에 몇 번째 줄이다 적어 놓으면 나중에 자기가 공부할 때 다시 확인할 수 있겠죠, 쉽게. 너무 기니까 요 내용은 한 요 정도만 정리를 해보고 2번도 한번 마저 보겠습니다. 2번 표절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텍스트 표절. 아이고. 텍스트 표절, 모자이크 표절, 뭐 2차 문헌 표절, 부분적, 한정적 출처 표시, 포괄적, 개괄적 출처 표시. 이 내용 아까 표절의 유형 해서 우리 몇 페이지에 있었냐면 교과서 161페이지에 있었습니다. 161페이지. 161페이지랑 162페이지네. 161페이지에는 지금 텍스트 표절 나와 있습니다. 텍스트 표절이란 이제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개념, 어휘, 문장, 단락, 그림, 표, 사진, 데이터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활용한 경우를 이제 텍스트 표절이라고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이크 표절 같은 경우도 그 밑에 유형 5번에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한 사람의 여러 저작물이나 여러 타인의 저작물에서 가져온 단어의 첨삭, 동의어 대체 등 발췌 및 조합하여 마치 자신의 것처럼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모자이크 표절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 내용도 했으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요 두 개 같은 경우는 161쪽이었고 요 뒤에 162쪽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2차 문헌 표절이랑 뭐 부분적, 한정적 출처 표시, 그다음 포괄적, 개괄적 출처 표시 여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162쪽에는. 그래서 2차 문헌 표절 같은 경우는 뭐 저자가 외국인이 쓴 1차 문헌을 직접 보고 그대로 번역하거나 말 바꿔 쓰기 또는 요약을 하지 않고 2차 문헌에 인용된 내용을 그대로 쓸 때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함에도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을 출처 표시한 경우 이제 2차 문헌 표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적, 한정적 출처 표시는 활용한 타인의 동일 저작물 여기저기서 가져온 부분이나 타인의 다른 저작물 여기저기서 가져온 부분 모두에 대해 출처 표시를 해야 하는데 어느 일부분에만 하는 경우 이제 부분적, 한정적 출처 표시.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포괄적, 개괄적 출처 표시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혹은 간접 인용하였으면서도 해당 페이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머릿말 등에서 두루뭉술하게 활용하였음을 밝히는 경우 그 경우를 이제 포괄적, 개괄적 출처 표시라고 했다. 요 하나, 둘, 셋, 넷, 5개 같은 경우는 우리 그때 표절 유형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요 앞에 2개 텍스트 표절, 모자이크 표절 얘네는 이제 출처 표시 누락에 대한 표절이었죠. 출처 표시 누락에 따른 표절. 누락에 따른 표절. 따른입니다. 따른. 그 다음에 그 밑에 요 나머지 3개 같은 경우는 이제 출처 표시를 했는데 뭔가 부적절한 출처 표시 따른 표절. 따른이 따른입니다. 따른. 부적절한 출처 표시에 따른 표절 요 세 가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요 2가지 같은 경우는 출처 표시 누락에 따른 표절이었다. 유형에 있어서. 그 다음에 한 칸 또 넘어가서 167쪽 한번 볼게요. 3번 다음 글을 읽고 표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가 내용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 사립 S대를 졸업한 허모 씨는 졸업 논문을 쓰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논문 주제를 정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한 각종 글을 복사 붙여넣기 했기 때문이다. 허 씨는 그동안 과제로 제출했던 것을 재인용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찾은 글로 논문을 채웠다라며 표절 검사를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교수님들도 취업 준비 바쁜 학생들의 사정을 이해해 눈 감고 넘어가 주는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졸업 논문 준비 시기가 되면서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3분 졸업 논문, 논문 복부, 내리사랑으로 전해지는 학과 논문 등 논문 표절 방법을 알려주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실제 서울 소재 또 다른 S대 학부사가 103명의 재학생을 상대로 이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의 과제를 베낀 적이 있다는 응답이 49.5%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의 44.1%가 한 번쯤은 베낄 수 있다 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보면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이제 학과 학생이라고 나름대로 사정을 지금 이해해주고 있다. 자기들의 나름 이제 사적 감정을 지금 논문 심사하는데 쓰고 있고, 또 보면 뭐 논문이나 이런 졸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준이 되게 엄격해야 하는데 전혀 기준 같은 경우도 엄격하지 않고, 또 밑에 내용도 보면 뭐 논문 표절 방법이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올라오고 뭐 지금 뭐 103명 중에서 거의 50%에 이르는 학생들이 베낀 적이 있다 하고, 또 한 번쯤은 심지어 그 중에서도의 이제 44% 정도는 이것도 거의 한 반 정도네. 한 번쯤은 또 베낄 수 있지 하고 지금 전혀 지금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 하는 문제점이 가에서 나타났네요. 나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대학가에서는 교수가 다른 교수나 제자의 글을 표절해 논문을 짜깁기 하는 행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교수가 다른 교수나 제자의 글을 표절해 논문 짜깁기 하는 행태. 가요나 방송 대본 등 연예계에서는 노래 한두 소절이나 대본 내용의 전개 방식이 조금만 비슷해도 표절 시비가 일곤 한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그보다 더 심한 표절이 횡행해도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 대학가에서는 표절을 중대한 범죄의 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또 그런 간행에 침묵하는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카르텔이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 또는 그 협정, 어쨌든 뭐 독점하기 위한 뭐 협정, 자기들만의 그런 카르텔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표절 그 자체만큼이나 근절돼야 할 악습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표절은 학자로서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중범죄이자 최악의 비도덕적 행위로 인식되는 반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관대하기 짝이 없다. 상당수 학자들이 표절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진국에서 유학했으면서도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이런 악습에 재빨리 적응하는 것이 의아할 정도다. 그러네. 학생들 사이에 논문이나 보고서 표절이 만연한 이유도 이 교수 사회에 이 같은 악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학생들이 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결국엔 이런 교수들이 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표절의 문제가 되게 만연한 이런 뭐랄까 짜깁기 한다는 이런 연구 윤리가 부족한 행동이죠. 이런 행동들은 뭐 이런 행동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카르텔 전혀 중대한 범죄 행위로,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중범죄이자 최악의 이제 교수가 할 수 있는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식하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 이런 풍토 형성.
뭐 이런 악습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문제의식 없이 만연하고 있죠. 요런 가와 나의 문제를 한번 봤을 때, 요 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에 대한 내용이었고, 나 같은 경우는 지금 교수에 대한 내용이었죠. 요 내용을 바탕으로 요 밑에 내용 한번 마저 보면 1번 가와 나를 통해 드러나는 문제 현상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작성해보자. 한 문장으로 2개 정도 써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표절에 대한 전혀 지금 문제의식이 없다. 빈약하여 연구성과의 판단. 연구성과의 판단이나 판단에 동료나 제자와의 인간관계를 지금 자기가 좀 안다고 자기 제자라고 개입하고 있다. 개입시키고 있었다. 그 다음에 2번째 문제. 나 같은 경우는 연구 윤리에 대한 인식이 지금 부족하고 인식이 지금 부족하고 부족하여 표절을 여기는 여기고 있다. 여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그 다음에 2번 1에서 작성한 문제 현상이 지속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해가 무엇인지 발표해보자. 이런 문제 현상,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전혀 표절에 대한 문제의식 못 느끼고 계속하고, 교수들 같은 경우도 뭐 제자나 동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도 넣어서 심사하고, 자기도 직접 표절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폐해가 계속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첫 번째는 일단 연구 성과. 요거는 불 펼쳐서 한번 써볼게요. 연구 성과. 연구 성과 경쟁의 공정성.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째 폐해. 학문적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학문적 발전 정체될 수 있다. 정체 가능성. 그 다음에 이 3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식이면 내가 왜 내 시간과 비용을 써야 되나.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성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성과를 노력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거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166쪽에서 167쪽까지 한번 학습활동 정리를 해봤고, 이 내용 잘 정리를 해서 과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